자,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구글은 사실 전 세계의 모든 검색 서비스를 점령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크롬과 유튜브 검색 등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북한 같은 일부 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의 검색 엔진을 점령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독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구글이 독점 기업입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공식적으로도 구글이 독점 기업이 됐어요. 지금 반독점법에 걸려가지고 구글이 강제로 회사가 쪼개지게 생겼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에밋 메타라는 워싱턴의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구글이 어떤 식으로 독점을 했냐. 이제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기업한테 돈을 줘가지고 이제 구글을 애플의 디바이스에서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경쟁을 저하하고 다른 작은 덕덕고 같은 예전에 유행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덕덕고 같은 다른 검색 엔진 회사들이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뺏는 것을 방해했다. 이러한 행위에 구글이 쏜 돈이 총 26빌리언 달러. 한화로 거의 30조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이 돈들을 사용해서 구글이 지금 검색 엔진 시장에 경쟁을 저하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것을 저질렀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무려 286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적었는데 이거를 다 고스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내용을 보면은 antitrust allegations 하면서 구글이 이런 독점을 통해서 무려 300빌리언, 한화로 따지면 거의 400조 원에 가까운 추가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자, 이것도 보시면은 다른 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뉴욕타임스의 기사입니다. 뉴욕타임스.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이 판사 아멧 피 메타라는 분이 9월 4일까지 픽스해라, 고쳐놔라 이 상황을. 그래서 저스티스 디파트먼트가 미국 법무부거든요. 미국 법무부가 이 구글을 고쳐놓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고쳐놓을 이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했어요. 언제까지? 9월 4일까지. 지금 나오는 얘기가 크롬을 분할시켜버리겠다, 쪼개버리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이 이제 애플이나 파이어폭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질라 같은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돈을 줘서 구글을 이러한 디바이스, 이러한 상품들을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 만드는 것이 불공정 경쟁이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죠? 유럽이 또 빅테크 때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구글이 모든 디바이스에서 디폴트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유저들이 직접 어떤 검색 엔진을 디폴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할지를 고를 수 있고 거기서 구글을 골라야만 구글이 디폴트 검색 엔진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그래서 이용자들이 구글을 사용하기까지 한 단계 더 거쳐야 될 벽이 있어요. 물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구글을 고릅니다. 왜냐면 구글로 검색하는 게 편하고 익숙하고 정보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구글의 모트죠, 모트. 경제적 해자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 애플한테 돈을 주는 대가로 디폴트 검색 엔진을 아무런 유저들의 선택권 없이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유저들에게도 선택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미국도 유럽을 따라간다. 거기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애초에 빅테크 같은 대기업한테 별로 그렇게 호의적인 정당이 아니고 공화당에서도 마침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지목된 JD 벤스가 빅테크 때리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에 오고 있는데 어느 당이 당선이 돼도 빅테크들에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구글이 주가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162달러. 한 달 새에 거의 13%가 추락했고요. 8월 초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엔캐리 트레이드다, 리세션 위기다 해가지고 시장이 폭락을 한번 했었는데 다른 빅테크들은 그 이후로 대부분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구글은 혼자 아직 빌빌거리는 중이죠. 지금 전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왜일까를 생각해보시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구글의 어떤 그런 모트, 경제적 해자는 그 엄청난 검색 엔진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사이즈, 그리고 그로부터 얻어오는 데이터, 이런 것들에서 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게 구글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아까 보셨다시피 구글 주가 지금 축수고 있는데 전고점 대비 거의 20% 떨어진 상태거든요. 이게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구글이 과연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투자자들 입장에서 구글을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구글의 매출을 정리한 어떤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계속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매출이 늘고 있죠. 이 선 그래프가 구글의 매출 성장률인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해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이제 2010년대에는 그래도 20%대를 유지하던 구글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잠깐 스파이크 했다가 다시 10%대, 10%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LTM, 지난 12개월 기준으로는 다시 성장률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성장률이 느려진 것만은 분명해요. 자, 그러면 이제 구글의 마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위에 보이는 이 선 그래프가 영업 마진이거든요. 구글의 영업 마진. 계속해서 영업 마진도 사실 매출이랑 비슷하게 2010년대보다는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해서 50% 중반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약간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아주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순이익 마진인데요. 2010년대보다 오히려 크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순이익은. 구글이 경영 효율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주황색의 잉여 현금 흐름 마진인데 2010년대에 비해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고 최근에 더 내려오고 있어요. 왜일까? 잉여 현금 흐름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결국에 순이익에서 캐펙스, 어떤 투자 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남는 말 그대로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 마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잉여 현금 흐름 마진만 낮아진다는 거는 구글의 캐펙스, 즉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닝콜에서 구글 CEO가 이런 말을 했죠. AI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오진 못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돈을 계속 안 쓸 순 없다. 즉 아마 엔비디아의 GPU 칩이라던가 그런 AI 관련 투자에 많은 돈을 썼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진 흐름은 방금 살펴봤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구글이 정말 지금 주가가 하락했을 때 살만한 기회인지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는 기회인지 살펴보려면 산업 평균에 비해서 구글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어떻게 지금 트레이딩 되고 있는지도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산업과의 비교를 보시면 Price to Free Cash Flow 지금 기업 전체 가치가 현금 흐름 대비 얼마나 비싼 멀티플에 거래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산업 평균인 15.61에 비해서 구글은 33.83입니다. 거의 2배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싼 가격은 아니죠, 확실히.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구글이니까. 구글만큼 그렇게 큰 스케일로 전 세계를 장악한 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반독점법에 위배가 될 만큼. 자, 그렇다면 산업 전체 말고 섹터 평균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자,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스냅, 질로, 레딧은 제가 꺼놨는데 왜냐면 이 밸류들이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조금 그래프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몇몇 친구들을 빼고 나면은 이 보시는 이 커다란 초록색 원이 알파벳 구글이거든요. 보시면은 메타, 도어대시, 핀터레스트, 여기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도 있네요. 이런 어떤 섹터 평균에 비해서는 그렇게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마찬가지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가령 메타와 비교를 해보자면 메타도 28의 PFCF 레이시오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메타가 28인데 구글이 33? 이거는 그렇게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구글이. 자, 그러면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구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예측치를 볼까요? 이게 지금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구글의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를 평균을 낸 것인데 보시면은 꽤 높게 구글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반대로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도 의외로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예측치를 보면은 하이, 불케이스의 경우에는 2025년에는 약 29%, 2026년에는 13% 정도의 잉여 현금 흐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로우 케이스 같은 경우는 2024년 더 낮아진 현금 흐름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28% 2025년에 20% 2026년에를 예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DCF 밸류에이션과 리버스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구글의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DCF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기업의 미래 성장률을 일정한 할인율로 현재로 끌어와서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미래 성장을 지금 시장이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가정이 필요한데 우선 구글 2010년에서 2020년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가정을 세워볼게요. 자, 매출 성장 다음 10년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적당할까요?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24년까지를 보시면 구글의 매출 성장률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10년간 18%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성장세가 약간 줄어들었죠. 따라서 10년 평균인 18%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16%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순이익 마진은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건강하게 20%대 중반을 지난 12년간 유지해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약간 줄어드는 듯한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수적으로 작년에 순이익 마진인 27%보다 낮은 10년 평균인 22%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시 컨버전 레이시오. 이거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결국 얼마나 잉여 현금 흐름으로 잘 변환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지표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10년 평균인 105%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값 100%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터미널 PE 레이시오. 이거 PE 레이시오 역시 지난 평균을 보시면 10년간 20에서 30 사이의 PE를 구글이 유지를 해왔는데 이건 역시 10년 평균인 29보다 낮은 작년 평균인 23 정도를 적용해 볼게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가정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아까 12% 그대로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값을 보면 만약 구글이 앞으로 10년간 평균 16%의 속도로 매출 성장을 하고 순이익 마진 22%를 유지할 수 있으며 캐시 컨버전 레이시오 100%를 유지하고 PE 23 정도의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는다면 구글은 잉여 현금 흐름은 18%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앞으로 연평균 18.2% 성장할 것이다. 라는 계산 결과값이 나와요. 어떤가요, 여러분? 아까 보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예측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죠, 구글이. 자, 그럼 아까 봐왔던 DCF는 미래 구글의 주식 주가 성장률을 계산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날의 현재의 시장은 과연 구글의 성장을 얼마나 선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일관적으로 12%로 적용을 하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Price to Free Cash Flow Ratio가 27 정도 평균을 유지했는데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10년 뒤에는 20의 멀티플로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구글의 주가 162달러는 시장이 구글의 잉여 현금 흐름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3.4% 성장한다 라는 것을 선반영하고 있는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13.4%? 구글의 잉여 현금 흐름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3.4%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까 보셨겠지만 아주 보수적인 계산치를 가지고도 무려 현금 흐름이 18% 상승한다는 계산 수치가 나왔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아까 보셨다시피 애널리스트들도 2025년, 2026년 뿐이지만 그래도 10%에서 넉넉하게 보면 20% 후반까지도 구글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따라서 구글이 어느 정도 저평가를 받고 보이는데 여기에는 혹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반독점법 이슈가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글의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간략한 어떤 수치들을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구글 같은 경우 아까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튼튼한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구글을 저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에는 반독점법 이슈가 있고 아까 비디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반독점법 이슈가 구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그게 오히려 구글 입장에선 비용 절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의 구글은 매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구글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구글을 신규로 담을 거냐?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저는 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구글이 분명한 저평가가 맞긴 하지만 단순히 조금 저평가돼 있다고 주식을 살 수는 없죠. 제가 주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모트, 바로 경제적 해자인데 단독점법 이슈는 구글의 경제적 해자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구글이 저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위험 조정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는 굳이 손을 대고 싶지 않네요. 물론 좋은 기업인 건 확실합니다, 구글. 하지만 저는 구글보다 리스크가 더 낮으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고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유튜버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